네. 3차 방정식 px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 세근 합친 게 15랍니다. 이때 다음 주어져 있는 세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px는 0. 얘를 만족하는 x 3개가 알파, 베타, 감마. 이죠.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여기다 대입한 식 f 알파, p f 베타, p f 감마. 자, 3차 방정식이라 근이 3개입니다. 그럼 p에다가 x자리 대신에 대입해서 0이 되는 거는 이 알파, 베타, 감마 말고는 없어요. 근데 얘도 0이래. 따라서 3x-1이 결국은 알파 아니면 베타 아니면 감마여야 된다 뜻이죠. 그래서 넘겨서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 이게 이 방정식의 3개 해요. 그 세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세근의 합. 그래서 그 세근의 합, 이걸 3개 더하는 거죠. 합.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 그럼 3분의 15 플러스 3 약분하면 6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석을 좀 잘하면 이게 정리하는 게 좀 이 정도로 불편하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얘가 알파잖아요. 여긴 얘가 알파 아니면 얘가 아니면 베타거든요. 가로 안에 있는 게 3x-1. 근데 여기는 지금 이 p 3x-1은 0을 만족하는 x값은 요걸 구하는 거니까 저기 있는 값을 세 가지로 3x1-1, 3x2-1, 얘를 3x3-1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다 알파, 베타, 감마거든요. 그럼 이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해서 15라는 얘기는 이렇게 3개 더하면 15가 된다 뜻이에요. 그럼 3, x1, x2, x3 마이너스 3, 15. 따라서 x1, x2, x3의 값이 6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x1부터 x3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 이것만 다시. 어쨌든 느낌은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 알파이거나 베타이거나 감마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런 느낌. 근데 p 3x-1은 0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이 세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x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저 x에다 뭘 집어넣었더니 이게 0 되더라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그 세 개의 x값을 이름을 그냥 이런 식으로 3x1 p 3x1 빼기 1 이렇게 하면 저 보겠다는 얘기죠. p 3x2 마이너스 1 p 3x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줘보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만족하는 3개 x값을 이름을 x1, x2, x3로 둔다면 이렇게 3개씩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느낌상 얘는 이거예요. 이게 알파,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게 감마라는 뜻이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5란 뜻은 위에 있는 식으로 해석해보면 3x1 빼기 1 이게 알파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x2 마이너스 1이 이게 베타를 대신하는 거고 3x3 마이너스 1이 이게 감마를 대신하는 거예요. 얘네 셋을 더한 게 결론은 15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죠. 얘는 다 3배씩이니까 3을 끄집어내고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빼기 3 15 빼기 3 넘어가면 18이 되고 양변 3으로 나누면
x1, x2, x3의 값이 합이 6. 근데 지금은 이 식을 만족하는 세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답은 6이 된다. 뭐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풀이가 좀 굉장히 정석적인 풀이긴 해요. 근데 뭐 이 정도라면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상관없다. 9 이하의 자연수, 9 이하면 1, 2, 3, 4, 5, 6, 7, 8, 9까지 그 n에 대해서 다음 px가 이 식일 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 식을 보면 머릿속으로 세 글자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방정식? 무슨 식? 땡땡땡식. 보기차식. 그럼 보기차식은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죠. 저거 인수분해가 n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땡큐인 거니까 일단 느낌상 왠지 마이너스 n을 묶어야 될 것 같고 그래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 n 여기 n 플러스 1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큰 쪽에 플러스가 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럼 이 식은 다시 인수분해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데 px라는 저 관계식을 는영 처리해서 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죠. 이제 보기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2를 곱해서 0 된 거니까 두 가지 케이스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되거나 또는 그게 아니면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0이 되거나 그럼 이걸로 넘기게 되면 얘는 는 n이 되는 거고 얘는 넘기게 되면 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죠. 밑에 있는 거는 근데 실근일 리 없지 않나요? n 값이 자연수인데 자연수 음수를 붙이고 빼기 1을 하게 되면 이건 음수잖아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실수가 아니죠. 이건 허근이겠네요. 그럼 실근은 여기서 나올 테고 그럼 미리 느낌상 생각해야 돼. 실수는 여기서 나올 테고 이 n이 만약에 제곱수면 이 x라는 근은 정수로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까지. 기억 p 루트 n은 0이 된다. 그렇지 않나요? 저 기억은 너무 당연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px는 이 식인데 여기 x자리 대신에 루트 n을 대입하면 루트 n의 제곱은 n이 되고 n 빼기 n은 0이 돼서 이 식은 요 앞에가 0이 되는 x값을 표현한 거겠죠. 맞는 말이고 px는 실근 개수가 2개이다. 그렇지, 2개죠. 왜 2개인가요? 얘는 허근. 위에서 실근, 근데 n은 9 이하의 자연수니까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2개의 근이 나타나겠죠. 이것도 맞는 말. 디귿. 뭐 결국은 디귿이 이 문제 핵심인데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는 그냥 x를 k로 바꿨을 뿐이죠. k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자, 이게 0이 안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래. 정수 k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 어떤 정수 k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식에다가. 얘는 기본적으로 0이 안 되죠? 정수 집어넣어도. 이건 어차피 양수잖아. 0이 안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안 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k가 정수라며.
그럼 정수의 제곱이 n이 아닌 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정수의 제곱이 자연수가 아닌 것. 이거 여기 만족하는 n값은 뭐예요, 그러면? 제곱수가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말은 제곱, 이게 이 뜻 자체가 제곱수잖아요. k제곱이 정수를 제곱한 숫자, 제곱수. 그럼 n은 제곱수가 아닌 것. 9 이하의 자연수 중에 제곱수가 아닌 것. 2, 3, 5, 6, 7, 8, 1, 4, 9 빼고 전부 다. 그렇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여기까지 더하면 10이 되고, 네, 13이 되고, 23이 되고, 네, 31. 맞는 말이구나. 자, 다음 3차 방정식이 1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뭐 1이라는 근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저기 보통 우리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0 만드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 벌써 보여줬네요.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1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대입하면 1 플러스 2m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넘겨 정리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따라서 m의 값은 2개 3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아마 3하고 마이너스 1 중에 이제 1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를 만족하는 m의 값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둘 다는 아닌 것 같죠? 문제상. 그럼 정리. 첫 번째, m의 값이 만약 3이라고 칩시다. 그럼 대입을 해야죠. 여기다 3 대입하면 x제곱, x세제곱, 3 대입하면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2.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m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4는 0. 자, 근을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위는 조립제법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1, 7, 4, 마이너스 12. 여기 지금 근이 지금 여기 1이 하나 있다. 그렇죠? 고민하지 말고 1 가지고 조립제법 하면 되는 거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그럼 이 식은 x-1과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는 0. 따라서 x값은 1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개 근이 여기서 곱해서 12 더해서 8이 되는 숫자는 6과 2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게 조건을 딱 들어맞죠? 1 하나와 서로 다른 두 개 정수근 딱 들어맞잖아요. 그럼 정답은 이거지 뭐. 근데 학교 시험장에서 이걸 또 풀고 있는 그런 디스한 짓은 하지 마라. 어차피 답이 하나잖아. 뭐 이게 답 나왔는데 왜 굳이 이걸 풀고 있어요? 아, 답 됐구나. 이거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얘는 왜 아닌지. 그럼 얘도 결국은 조립제법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조립제법 해도 되는데 숫자가 너무 쉬운데? 이렇게도 인수분해 되잖아요. x제곱 묶으면 x-1. 얘는 4로 묶으면 원래는 조립제법 하는 거다.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 너무 쉬운데, 얘는? 그럼 x-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 그럼 따라서 근은 x가 1. 그다음 나머지 두 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거는 실근이 아니죠. 네, 두 개 음의 정수인데 이거는 실근이 아니니까 이 조건은 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었더라. 이 정답은 3, m의 3.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 근을 갖습니다. 일단 서로 달라야 되고 세 정수여야 돼. 그러니까 저런 세밀한 조건은 잘 안 준다고 그랬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두 정수 AB가 여기 두 정수 AB는 여기 있는 숫자를 맞아. 개수들 있죠. AB, 저 개수에는 AB를 말합니다. 그 AB가 절대값이 50 이하,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0 이상 50 이하. B의 범위도 마이너스 50 이상 50 이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좀 막막해요, 사실은. 뭔가 좀 막막한 느낌이죠. 근데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니까 3차 방정식을 풀 때 저렇게 미정계수 많으면 의심해보라고 그랬죠. 저렇게 미정계수 많으면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미정계수가 많고 미정계수가 좀 빡세게 주어져 있으면 의심을 더 세게 해야 돼요. 저거 뭐 집어넣으면 0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뭘 집어넣으면 0 될까요, 제가? 딱 맞춰져 있다니까. 어쨌든 근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세정수근. 일단 근을, 지금 미정계수 많으면 뭔가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A, 2B, 그다음에 4B, 8A. 마이너스 2 가지고. 내려오시고, 곱해 올리시고, 더해 내리시고, 곱해 올리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더해 내리시고, 곱해 올리시면, 잠깐만요. A 내려오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게 4구나. 이게 플러스죠? 네. 이게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x-2랑 a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ax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x 플러스 4a.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방정식이에요. 근이 하나 나왔죠? 2라는 근. 나머지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정수. 근 세 개가 모두 다 서로 다른 세 정수니까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정수인데 뭐가 아니어야 되죠? 알파, 베타는? 2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달라야 돼요. 뭐 이런 의미를 갖겠죠. 세밀한 조건으로 본다면. 자, 남은 거는 이제 두 근의 합.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a분의 2a 마이너스 2b. 네, 이 정도. 알파, 베타는 4. 여기가 포인트인데? 그치? 숫자가 나왔잖아요. 정확한. 위는 좀 애매한데, 여기는 서로 다른, 여기 이제 요 말들 있잖아요. 여기 썼던 이 말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시켜 볼 수 있겠네요. 곱해서 4가 되는 두 정수인데 2가 아니어야 돼. 그 둘 다 달라야 돼. 따라서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종류는 뭐 있나요? 1, 4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이거나. 근데 알파가 1인지 베타가 4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합곱 계산하는데 앞뒤 순서가 뭐 중요하겠나요? 네,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크게 두 가지네. 그럼 따라서 두 근의 합,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5인 거는 a분의 2a-2b. 두 번째, 합이 마이너스 5인 케이스. 근데 어차피 합의 식은 저 식이니까 이렇게 양변에 a를 곱합니다. 넘어가면 3a는 마이너스 2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a. 여기는 넘기면 b는 2분의 7a.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제 짜맞춰야 돼요. 아까 말한 이 범위에. 이 범위에 맞춰서 얘네 둘을 짜맞춰야 됩니다.
이거 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AB 값을 정하는데 A와 B는 이 사이 안에 있는 정수예요, 얘도. AB는 저 범위 안에 사 있는 마이너스 50과 50 사이 있는 정수인데 B가 마이너스 50에서 50 사이 있는 정수라면 어쨌든 이게 분모 2가 지워져야 되니까 요 A는 2의 배수가 와야 되겠죠? 일단 그럼 2부터 줍시다. 2.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어디까지 갈까? 5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0 나오려면 이게 48이 돼야 되니까 16, 32까지 가겠네요. A가 32. 그럼 약분되고 16 곱해지면 얘는 마이너스 48까지. 그치? 그럼 여기 몇 개 있나요? 30? 아니네. 짝수네? 16개. 자, 근데 AB의 조합을 이 케이스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AB의 조합을. 이 조합도 있지만 이게 반대 보일 때 마이너스 2, 3일 수도 있잖아요. A가 음도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3. 그럼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6, 6 해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32, 얘는 플러스 48까지. 여기 16개. 그럼 이 조합은 서로 2개가 나오네요. 이번엔 이 조합으로 여기다가 AB를 집어넣는데 뭐 집어넣을 수 있죠? 또 2의 배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7 나오고 4 집어넣으면 14 나오고 어디까지? 이게 어쨌든 B값이 50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 14까지. 14 집어넣으면 7, 7, 49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있다면 또 반대 아까처럼 반대보도 있겠죠. 왜냐면 A, B가 양음을 모두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반대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9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 몇 개? 7개. 14까지 짝수 7개. 그럼 얘도 7개. 여기 합치면 14개. 그렇죠? 네. 그럼 전체 A, B가 될 수 있는 순서상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몇 개요? 46개? 이렇게 됩니다. 네. 서로 다른 두 정수적인 하늘색 조건 알파죠, 비타죠. 2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거든요. x는 마이너스 2. 아, 네. 아, 이 마이너스였는데? 왜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었죠? 아까 마이너스 2점으로 정됐잖아요? 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2도 안 됩니다. 어차피 곱해서 4가 되는 거는 2개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건 얘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플러스 2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2거나 얘도 얘지만 서로 다른 두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오게 되면 왜냐면 알파 베타의 곱 중에는 이런 곱이 있잖아요. 1, 4의 곱도 있고 2, 2의 곱도 있고 4, 1의 곱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의 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곱,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의 곱.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정수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은 거는 알파 베타가 1, 4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나눠 갖는 케이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세밀하게 알파가 1이냐 베타가 4냐 아니면 알파가 4, 베타 1이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되는데 따질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합을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1과 4를 더하나 4와 1을 더하나 5가 될 테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나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더하나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이거는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근데 얘네는 안 될 거라는 얘기지. 서로 다른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알파, 베타, 2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같은 케이스는 서로 다른 두 정수를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 이건 빼고 합이 될 수 있는 숫자는 5 아니면 마이너스 5. 합이 될 수 있는 숫자는 5 아니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정리해봤네요. 자, 서로 다른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BC의 값을 계산하시오. 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워낙 ABC가 서로 다른 세 실수예요. 그럼 얘네들도 실수겠죠? 근데 다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K라고 퉁칩시다. 얘를 그냥 K라고 둡시다. 첫 번째 조건은 A제곱, B제곱, C제곱 값을 K라고 둡시다. 그럼 식은 넘겨봅시다.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3 마이너스 K는 0. 마찬가지로 B 세제곱 마이너스 5B 세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33 마이너스 K는 0. C 세제곱 마이너스 5C 세제곱 뭐야? 왜 세제곱 두 번 나와? 5C 제곱 플러스 2C 플러스 3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 얘는 뭐라 말할 수 있냐면 fx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그 관계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 마이너스 k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세 개의 x값,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세 개 근이 ABC였던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ABC를 대입하면 정확히 왼쪽식이 나와요.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 어쨌든 이 식은 느낌상 이런 거긴 하지. 여기서 크게 뭐 이걸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식은 느낌상 이런 식으로 x-a, x-b, x-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배해서 서로 비교도 되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세 근의 합 ABC가 세 근이면 이건 계수가 아니면 근이에요. 여기서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B는 B 5가 되고 세 근의 두 근의 곱배합 AB, BC, CA 두 근의 곱배합 네, A분의 D, A분의 C, E 다음 세 근의 곱 얘는 마이너스 33 플러스 K 네,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는 ABC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K 값 구하라는 얘기는 뭐 구하라는 얘기죠? 이 식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저 K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곱셈 공식 변형.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 제곱은 A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BC, CA. 얘랑 같고. 숫자 25. 얘는 이게 K인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만큼을 K라고 우리가 뒀으니까. 플러스 4. 따라서 K값은 21. K값 21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3 플러스 21 마이너스 12 이렇게 저 ABC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답니다. 이때 ABC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굉장히 노가다 문제네요. 정리가 안 됐으면 굉장히 노가다 문제예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노가다 문제인데 이걸 세근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요 밑에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 위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는 거고 밑에 있는 식이 제네를 근으로 가져요. 그러면 세 근의 합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걔는 3.
두 근의 곱의 합.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베타가 두 번, 이렇게 두 번 곱하면 감마가 두 번, 이렇게 두 번 곱하면 분모의 알파가 두 번. 그럼 약간 느낌상 이런 거죠.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분의 1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분의 1. 그래서 2. 그다음에 세근의 곱. 그럼 알파 두 번, 베타 두 번, 감마 두 번이니까 약간 느낌이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분의 1 이런 느낌이 되겠죠? 세근을 곱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a분의 d 1 이렇게 돼요. 그럼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이 1인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 근데 위에서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를 정리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b.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c. 근데 우리는 어차피 c제곱 구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c제곱을 구할 거죠. c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양변을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아까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의 값이 얼마였나요? 이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제곱의 값만 계산하면 되니까 1. 그렇지? 얘가 1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네. C제곱은 1이, C제곱은 1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나머지만 하면 되죠? 나머지. 이 나머지라는 과정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이거 통분해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위치에서 맞춰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A 얘가 3. 그럼 양변 곱해서 정리하면 A는 3C. 근데 아까 C가 얼마였나요? C를 알 필요 없죠. 우리도 어차피 A제곱 알면 되잖아요. 또 이걸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제곱은 9C의 제곱. 근데 C제곱 1이니까 A제곱은 9. A제곱도 구했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쟤는 통분을 뭘로 해야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결론은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으로 통분하죠.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 제곱이 있는데 베타, 감마 하나씩 부족하잖아요. 그럼 베타, 감마. 얘는 감마 알파. 얘는 알파, 베타. 그럼 이제 분자에 덧셈하게 되면 이제 이런 꼴로 써질 겁니다. 감마 알파. 그게 2. 이거 정리부터 할까요? 아까 이거는 뭐였죠? 1이었죠? 네, 알파, 베타, 감마는 제 제곱은 1이었어요. 그럼 분모는 생략하고 분자를 쓰면 되는데 분자가 b잖아요. 그럼 b가 2네요. 그 얘기는 여기 분자가 이거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b가 2. 따라서 b제곱은 4.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제곱합을 계산하시면 네, 14가 정답이다. 다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 네, 되죠? 이렇게 뭐 그렇게 엄청 계산이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은데 좀 귀찮은 건 없잖아 있어요. 근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날까요? ax 이거랑 좀 다르게 쓸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 이 세 개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뒀을 때 만약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역으로 작성하시오 그러면 답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치, 이거 거꾸로 써진다고 했죠. dx 세제곱, cx 제곱, bx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 이런 것, 이 역수는 역수인데 음의 역수를 반대보 얘를 근으로 가지면 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약간 만약 예를 들어 알파를 예를 든다면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A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D.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나눈다 봅시다. 얘를 나눈다면 그럼 얘 거꾸로 써볼게요. 얘를 나누면 얘는 D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얘는 플러스 C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맞니? 자, 767 다음 4차 방정식의 내근을 A, B, C, D라고 할 때 저 PX에 대해서 저걸 구하랍니다. 근데 이게 위아래를 잘 보시면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랑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PX는 여기서 이렇게 4개 항에서 X제곱을 빼냅니다.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네. 근데 위에서 보면 얘가 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0이네요. 그럼 따라서 PX는 마이너스 X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가 이 4개 근을 가지면 이 4개 근을 가져요. 이 X, A, B, C, D 4개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0이 되잖아? 그럼 반대로 이 PX, 밑에 있는 이 PX라는 식에 A, B, C, D를 이렇게 대입해도 얘가 0이 되고 정말 이게 대입한다 쳐보세요.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어차피 얘는 0이 되겠죠. A, B, C, D는 얘를 0 만드는 식이니까. 얘를 0 만드는 식. 그럼 따라서 PA는 마이너스 A, PB는 마이너스 B, PC는 마이너스 C, PD는 마이너스 D가 성립하지 않겠나요? 이해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 다 안 쓰고 일단 줄여서 써놨는데 A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런 식 있죠? 이게 참이 돼. 물론 이거 말고 B, C, D도 다 참이야.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얘만 써놨어요. 근데 PX라는 식에다가 저 PX라는 식에다가 내가 강제로 A를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A6제곱 마이너스 A5제곱 마이너스 A4제곱 마이너스 A4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PX는 얘라면 PA는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A 제곱을 빼보면 A4제곱, A3제곱,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져요. 근데 얘는 0이잖아.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럼 남은 건 PA는 마이너스 이렇게 남더라는 얘기죠. 그럼 A가 이게 성립하면 B, C, D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성립할 거라는 얘기지. 이 말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를 PA부터 PD까지 모두 다 더하시오 라는 뜻은 뭘 계산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계산하시는데 이 A, B, C, D는 위에 있는 이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이죠. 결론은 모든 근의 합을 4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근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죠? 마이너스 AB라는 B라는 공식이 있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CX 플러스 D는 0. 여기 세 개 근이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세 근을 다 더하면 공식이 뭐예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내용이라면 항상 공식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늘 공식이 이렇게. 딴 건 모르겠지만 모든 근의 곱은 항상, 아니, 모든 근의 합은 항상 공식이 이렇게 써져요. 그럼 얘는 네 근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붙여놓고 네 근의 합 마이너스 1분의 네, 1, 마이너스 1. 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처리한 거는 이걸 쓴 거예요. 네 근의 합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1. 1에 음수 붙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다는 뜻이죠.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 x세제곱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방정식 px는 0의 한 근은 3 플러스 4i. 이거 아까 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px는 0을 만족하는 한 근이 3 플러스 4i예요. 근데 개수가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밑으로 쓸까요? 3-4i. 나머지 한 근은 그냥 몰라요. 까지 알파라고 씁시다. 그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이 식을 바꿔요. p2x 플러스 1. 그럼 아까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요? 결국은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 했잖아. 이 p2x 플러스 1은 px라는 관계식은 3차 방정식인데 근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p2x 플러스 1에 이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요 셋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나? 여기다 잠깐 썼다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보면 2x 플러스 1이 만약에 3 플러스 4i야. 넘어가면 2x는 2 플러스 4i. 양변 2로 나누면 1 플러스 2i. 그럼 여기서 x값은 1 플러스 2i가 하나 나올 테고, 그다음은 1 마이너스 2i가 나올 테고, 이게 알파인 거니까 넘기고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세 개 근이 요거예요. 요 세 개를 곱하는 거죠. 그럼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분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걔가 15. 그럼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의 값은 3이 돼야 되고 양변 2 곱하고 넘기면 알파 값은 7. 네. 자, 알파가 7이에요. 얘가 7이라는 거죠. 요건. 자, px에 이제 px를 조사해야 되니까 이 px라는 방정식은 일단 7을 근으로 가지니까 x-7의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 얘네들을 근으로 가지니까 얘네들로 이걸 가지고 식 만들지 말고 2차식 만들면 되잖아. 괜히 이게 인수분해 하지 말고. 요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식.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6x 두 근의 곱 25. 이렇게 되네요. px가. 여기서 2차항 계수를 찾으라 합니다. 2차항이면 일단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 2차항부터 찾읍시다. 2차항 계수. 여기 1차랑 여기 1차 마이너스 6x제곱 아니면 여기 상수랑 여기 2차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13x제곱 그 다음 1차항 계수 이번엔 1차항 찾으려면 여기 1차랑 여기 상수 25x 여기 상수랑 여기 1차 플러스 76, 42x 합치면 67x 그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13 플러스 67 얼마인가요? 54인가요? 네, 54이더라. 자, p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다음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px는 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무슨 말이에요? p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뜻이고 px는 0의 한근이 루트 2-1이래요. 그럼 나머지 한 건 뭐니? 꼭 이게 한근 이거라고 그러면 꼭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생각보다 자주 실수하는 거죠. 한근이 루트 2-1이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예요. 루트 2 플러스 1이 아니고 실수하기 좋은 그런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px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걸 일일이 쓰지 말고 이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보니까 봐봐. px는 0을 만족하는 세 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은 2 이렇게 세 개죠. 이렇게 세 개요. 근데 이 위에는 식을 잘 보니까 이건 뭐니? p2x-는 0 아니에요? 저기 x 자리에 그대로 2x-만 대입한 식 아닌가? 맞죠? 그럼 문제가 이 p2x-1에 모든 근의 곱을 계산하래. 이 근은 얼마야? 그러면 결국은 얘가 저거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이거나 이게 2거나 그래야 이제 이 p가 0이 될 테니까. 그럼 아까랑 비슷하죠? 넘겨요. 넘겨서 2로 나눠. 근데 이거 마이너스를 넘기면 여기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다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걔를 2로 나눴으니까 한 거는 루트 2 나머지 한 건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3이 되고 2로 나누면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모든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 잠깐만요. 맞죠? 왜 답이 안 나오냐? 잠깐만. 뭘 잘못 썼니? 죄송합니다. 이걸 넘겨놓고 2로 안 나눴네요. 이 분모에 다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2를 안 썼지?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다 곱한 겁니다. 이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얼마예요? 6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네, 3번이 정답입니다. 합시다.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방식이 이거 의심스럽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고1 앞쪽 부분에 배웠던 개념은 이거죠. pnx라는 다항식을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정리할 때 얘가 0 되는 x를 대입하게 되면 그 pnx도 0 되겠죠. 이게 0이 되니까. 근데 얘가 0이 되는 것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혹은 오메가의 성질이죠. 이거 0이 된다? 이 방정식을 0 만드는 x값 두 개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유명한 근이라고 그랬죠. 걔인데 보통 이 근을 우리가 뭐라 많이 했었냐면 오메가라고 많이 표현했었죠. 쟤네를 통칭해서 오메가.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 켤레니까 오메가 바. 그 얘가 보는 순간 뭐도 같이 떠올라야 되냐면 양변에 x-, 곱한 x세제곱은 1 얘도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오메가의 성질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오메가 바는 1인데 오메가 세제곱 바도 1인데 일단 얘는 잠깐 놔두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고 얘는 오메가 분의 1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한꺼번에 주룩하고 빠르게 떠올라야 됩니다. 요거 하나 보는 순간에 다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요 근의 모양까지도 다. 결론은 따라서 이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pn 오메가는
0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0이니까. 그렇죠? Pn 오메가는 0. 근데 저 식에다 적용해요. Pn식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Pn 오메가는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해서 1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 마이너스 64까지 이렇게. 근데 지금 위에서 보면 이게 는0이 돼야 되겠죠? 오메가를 대입하는 순간 이게 는0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64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 좌변식은 6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제가 이제 64라는 뜻이죠, 얘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변형식을 만들 수 있죠. 1 플러스 오메가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여기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얘는 2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뭐냐면 반복이죠. 뒤에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이 나올 텐데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결론은 다시 1 플러스 오메가 앞에 있는 부분이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3개씩 끊어서 반복이 발생할 텐데 이 3개 끊어서 곱하면 얼마인가요? 2죠.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니까 3개씩 끊어서 곱하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3개씩 끊어서 2가 되는데 2를 몇 번 곱해야 64가 됩니까? 그러면 2를 6번 곱해야 되죠. 2를 6번 곱해야 64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3개씩 끄는 게 총 6번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가로는 총 몇 개라는 얘기죠? 18개라는 얘기네요. 다시. 이렇게 가로 3개 끊어서 곱하면 2예요. 다시 이렇게 가로 3개 끊어서 곱하면 또 2야. 근데 2를 이런 식으로 몇 번 곱해야 되냐면 총 6번을 곱해야 되지. 그럼 이 가로 3개가 총 6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 곱하기 2마다 가로가 3개 있으니까 총 가로의 개수는 18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실제로 가로의 개수를 말하지 않나요?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 맞죠? 우리는 총 18개의 가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n값은 18이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이상하잖아. 모든 자연수 n의 합. 출제한 사람이 이게 n값이 하나라면 그냥 다음이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n값을 구하시오라고 냈겠지 모든 자연수 n의 합 이렇게 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결론은 이거 18 말고 뭐가 또 있다는 얘기겠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가 또 있는지 생각해야 돼. 이상하다. 18까지 딱 하면 2가 6번. 가로 18개? 결론은 이 2가 곱해진 횟수가 총 6번. 64. 맞는데? 더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인데, 잘 봐요. 이런 느낌이었죠? 가로 3개씩, 가로 3개, 가로 3개. 여기가 한 쌍이야. 이렇게 되는 게 총 몇 개? 여기까지 하면 18개지. 18개. 근데 그 뒤에 내가 가로를 2개 더 곱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20개지. 가로 2개 더 붙었으니까. 가로의 개수가 n의 개수, n의 지수니까. 이게 왜 2개만 더 필요하냐면 이렇게 앞에 2개만 곱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1. 그럼 1은 곱하나 마나잖아. 여기 총 2가 6번 곱해지면서 여기까지의 곱이 64가 됐는데 이거 가로 2개 더 곱한다 하더라도 곱하기 1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답이 64가 변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가로 하나는 안 돼. 가로 하나 곱하면 얘기니까. 가로 2개가 되고. 근데 가로 3개는 안 돼. 가로 3개를 곱하면 그때 2가 한번 더 곱해져서 답이 128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2개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n값이 18도 되지만
네, 20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이라는, 여러 개 합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n의 합을 계산하시오. 정답은 38.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죠.